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무신 경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슈 하나 다뤄볼까 해요. 2020년 9월 항공업계가 대대적인 정리해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작업에 들어간 지는 좀 됐는데요. 아직 단행한 회사는 그동안 많지 않았었는데 해고자를 선정까지 마친 회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공무사님이 한번 사례 소개시켜 주시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계나 특히 이제 여객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사들이 매출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최근 이사항공 같은 경우는 매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매각 자체가 결렬이 되면서 900명에 가까운 근로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를 했고, 제가 기사를 통해 확인한 거로는 이제 10월 중순까지 기한을 이제 제시를 해서, 만약에 그때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통보받은 분들이 모두 다 경영상 이유로 인해서 해고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객실 승무원이라든가 운항 승무원 쪽 파트라고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정비사 이쪽은 이제 비행기를 아직 그대로 남겨두는 것인지 정리해고 대상자에 오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저희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97년 때부터 이 제도를 이제 판례를 법리화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정말 이제 더더욱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정도로 이게 숙련됐어요. 정리해고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쓸 수 없는 해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온다. 항공업계가 호황일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뽑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불황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인원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고 이것이 해결 방안이었느냐? 의심은 좀 드는 면이 있죠. 근로기준법 24조의 2항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정리해고 한 사람들을 차후에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을 권유해요. 거의 의무조항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당장에 지금 노동자들이 대량 실업 상태에, 적어도 이상공에 있는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리해고 여건 포인트를 몇 지점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슈가 된 만큼 간단히 설명해 좀 주시죠. 사회적으로는 이제 정리해고라고 많이 부르고 있고요. 이제 법률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23조에 기본적인 해고 관련된 규정들이 나와 있고요. 별도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는 다른 요건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문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는 연역을 한번 보시면은 1997년까지 나와 있고, 경영상의 이유를 처음으로 도입했었던 96년 말에 만들어진 이제 노동법이 폐기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신설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벌어질 만큼 이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법에 넣는 이 과정들이 좀 사회적으로 마찰은 많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로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봤을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전에 일단은 해고를 위해서 충분히 회피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정한 기준을 선정을 했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노동조합 아니면 근로자 대표들과 50일 이상의 협의를 했는지, 이런 4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을 하라 라는 식으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책 사유에 의하지 않은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기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해고인 만큼 해고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글프게도 솔직히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을 전문용어로 하면 효력 요건이라 그래서 모두 충족을 하면 정리해고가 가능하냐, 이렇게 보질 않아요 지금 법원이. 사실은 이게 조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의아하죠. 법을 입법한 것은 어쨌든 국회인데 법을 해석하는 건 사법부죠. 근데 해석을 완전히 좀 달리해버려요. 법에서는 사실 이 4가지 요건 충족을 결의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걸 종합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한 요건을 완전하게 결여했는지 이 여부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겠다라는 희석되는 느낌의 판결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이제 아쉬운 점은,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라는 것이 이제 점차 확대하다 못해 요즘에는 경영상 필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같은 위기가 아니에요. 항공업계의 위기, 이거는 요즘에 경영상 필요 더할 말이 없이 인정이 되는데,
그 외에도 뭐 사업의 확장, 구조 변경, 뭐 투자적 성격의 이런 것조차도 경영상의 긴박함 필요로 해석을 넓게 하고 있어요. 말은 긴박함인데 긴박함이 아니라 효용성을 위한 필요도 사실상 긴박함의 필요로 보고 있다라는 아주 심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 이제 포인트는 결국은 어디로 옮겨가겠어요? 그럼 경영상 필요가 아니라 나머지 요건들을 충족했는지로 거의 요즘 포인트가 많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타항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들을 굉장히 적절히 잘 맞춘 사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상당 기간에 걸쳐서 뭐 협의 당연히 절차를 거친 것도 많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협의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다음 뭐 기준 선정하고 기준에 맞춰서 적용하고 이런 절차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형식 외관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는 거의 이제 새로운 법리가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깊이 한번 좀 들어갈까요? 일단은 뭐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해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법원이 시각을 조금 넓혀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냐? 이것도 물론 확정적이고 고정적이지는 않다고 늘 말해요. 근데 중요한 맥락은 기업의 전체를 대상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했냐를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번 이스타항공처럼 무슨 부서 중에 승무원 부서 뭐 이렇게만 딱 부서 찍어서 거기만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거나 거기만 대상으로 어떤 배치 전환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이게 미스라는 거죠. 뭐 제가 그렇게 문제 삼는고자 하면 이런 부분은 문제 삼긴 하겠어요. 지금 정비사들은 남겨놓고 그 부분만 남겨놨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이게 학설상 좀 논의는 있어요. 희망퇴직이 과연 해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인가? 인원은 삭감하는 방법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는 있어요. 이거는 취급하면 안 된다. 희망퇴직은 기본적으로 인원 삭감이기 때문에 정리해고 해고 회피 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이제 보통 그래서 무급휴직이나 배치 전환이나 전보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별의별 거 다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늘려서 보면은 이제 공정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건 첫째고 두 번째로 적용도 공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선별한 뒤에 가르겠다. 그리고 협의도 이 내용을 프로세스를 거쳐가는 과정을 이 협의에서 얼마큼 담아내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우리 협의합시다 테이블에 앉으면 협의는 아니에요. 몇 명 규모 대상을 선정을 할 것인지 이것도 협의 대상이고요. 규모를 선정했으면 그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도 협의 대상에 올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감하고 남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가면은 경영이 회복됐을 때 고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협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져야죠. 이스타항공에서 노동자들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확실히 좀 알려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실무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는 확실한 상황이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정리해고에서 뭐 살펴보면서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 그 다음에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종합 해석이다 보니까 사례마다 좀 많이 다르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늘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과거에 부당 해고다 그러니까 정리 해고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받았던 사례들은 사실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신규 채용이 있었다거나 경영 성과급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거나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이 정도 있는데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은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인건비 외에 다수를 차지하는 이 다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 근데 이 회사가 그렇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라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해고로 봤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 해고의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받은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 해고로 인정된 것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뭐 최근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겠지만은 외형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새롭게 사업을 열었다거나 대규모 투자 자금을 받았다거나 회사를 뭐 이사하면서 더 확장이든 이런 외형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을 때 한마디로 이제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맬 부분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근로자들을 감축을 하고자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법원은 보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더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강조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지만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용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뭐 그런 방식들 무급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절차가 뭐 고용보험료가 미납되면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판단 대상이 될 것 같긴 해요. 고용보험료나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서 직원들에게 유급휴직을이라도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듣기로는 보험료가 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뭐 자구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해고 회피 노력의 유무의 판단에 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게 판단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알려진 건 없지만은 이렇게 인정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보고 있는 거니까 좀 더 코로나니까 무조건 해고는 되겠지? 이것보다는 법의 요건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효력 요건이니까 그만큼 엄격하게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시대만큼 많이 느슨해진 것도 맞지만 어쨌든 보루예요. 지켜내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 뭐 성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굉장히 지적해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도 강조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 노력 다 했나 뭐 이런 요건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살펴봐야죠. 사실 뭐 요즘에 뭐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했다. 이게 사용자들 거의 레파토리예요. 심지어 뭐 코로나랑 아무 관련이 없었던 시절에 발생한 이벤트도 코로나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자꾸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뭐 불가피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이제 하셔야 되고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노동자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무조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김농사 TV에서는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이슈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이론 사례들 같이 좀 사례봤습니다. 뭐 때때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비디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여기 앞에 나오니까 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수요일날 저희가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저녁 9시고요. 그때 궁금하신 점 좀 많이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